이동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2월 마지막 주죠. 네. KBL 룸앤팩트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또 어제 크리스마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크리스마스를 또 함께 보냈습니다. 에이, 아니, 저희가... 솔직히 이달 기자도 별로잖아요, 그죠? 네. 저는 좋았는데요. 네? 싫으셨나요? 아니, 나쁘진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날 일하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이제 어제 에스더비에서 함께 이제 네. 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 아닌가요? 아, 네. 맞죠. 네. 네, 이제 또 한 해가 가네요. 한 살이 더 먹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정말 싫다. 네네. 여러분도 뭐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는 또 더 좋은 일 많을 거니까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힘차게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댓글은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인투 더 레인 네임님이 사이먼의 부상 정도가 심상치 않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캐롯의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캐롯이 이제 이 트레드웰 선수 DB에서 이제 일시 교체로 뛰던 이 선수를 이제 바로 데리고 오면서 일단은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이먼 선수 지금 부상 정도가 좀 심각한 상태이고 뭐 시즌학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김승인 감독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트레드웰 영입 같은 경우는 일단 임시 방편인데 사실은 좀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되지 않나 지금 캐롯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1옵션하고 2옵션을 같이 이제 번갈아 사용을 하면서 로테이션을 많이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캐롯이 좀 어떻게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올 시즌 어떤 그 성적의 그 방향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로슨이 워낙 잘해줬는데 이게 사실 매치업에 따라 사이먼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빅맨질이 굉장히 좋은 팀들 만날 때는 사이먼이 이제 버텨주는 힘,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코트 마진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뭐 공수 옵션 이런 부분들이 캐롯은 굉장히 좀 정밀하게 좀 움직이면서. 계산을 좀 해오는 그런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먼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비견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다시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캐롯 입장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 선수 교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성문님이 원희는 이번 시즌도 외국인 MVP 받을 것 같네요. 그냥 언터처블이던데. 잘합니다. 네. 진짜 그냥 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진짜 지금 일단 컨디션도 거의 절정에 올라 있는 것 같고 지금 네. 경기력이 전체적으로 워낙 뛰어난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전체 감독님은 약간의 어떤 일종의 부작. 그러니까 물론 워낙 잘하니까 좋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좀 정적인 부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희가 또 SK 편에서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외국인 선수 MVP 같은 경우는 뭐 원희도 있지만 뭐 프림, 그렇죠. 그리고 저기 마레이. 네, 그렇죠. 뭐, LG의 마레이. 네, 몇몇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원희가 굉장히 좀 유력하긴 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KT 교체 선수들 수준이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KT에 대한 이야기 폭풍서민 남겨주셨는데 이게 좀 공교로운 게 뭐냐면 KT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두 선수 모두 한 선수는 빅맨 그러니까 플러스파는 빅맨인데 스트레치형 빅맨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로드 존스 같은 경우는 3.5번에 가까운 선수. 그렇죠. 여서 지금 3점 슛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KT가 장신 라인업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그게 실제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 부분은 이제 KT 편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S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SK 14승 12패 5위고요. 자, 가스공사 잡고 모비스전에서 이제 아쉽게 졌지만 또 네. 이제 삼성을 잡으면서 바로 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팀 확실히 물이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전에서 패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탄탄하다. 이제 지금 14승 12패 5위인데 아마 조만간에 최상위권
싸움을 갖다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뭐 어제 이제 이 삼성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SK의 무서운 점은 저희가 뭐 원희 얘기할 때 있죠. 원희 자체가 다채로운 것도 있지만 원희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옵션들, 핸들러를 누구를 붙이느냐,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어떤 이제 상대 스위치나 뭐 어떤 미스매치에 대해서 누가 1대1을 하느냐, 뭐 이게 어떤 다양성이 굉장히 무서운 팀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주제로 잡은 부분이 그 부분이죠. 이제 원희가 중심인데 원희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최대 효과를 얻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본적인 코어는 김선영과 원희 2대2죠. 그렇죠. 이 팀이. 근데 예. 여기에 이제 최준영이 붙으면서 최준영과 원희의 빅빅 피켓롤, 뭐 빅빅 피켓팝 그렇죠. 이걸 이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SK가 굉장히 좀 무섭고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김선영 원희야 뭐 전형적인 가드와 빅맨의 빅앤롤이고 최준용과 원희는 이제 빅맨과 빅맨인데 여기서 특징들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2대2더라도 핸들러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원희 움직임도 달라지고 상대 수비가 예를 들어서 핸들러 수비수가 김선영이면은 사실은 많은 팀들이 다운 수비랍니다. 약간 스크린 밑으로 지나 그러면서 공간을 주는 작업이고. 최준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운 수비를 할 법도 하지만 이 선수가 워낙 이때 기습적인 3점을 너무 즐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 원희가 똑같이 스크리너 역할을 한다면 또 스크리너 수비수의 움직임도 사실 되게 좀 복잡해져요. 헷갈려요. 맞아요. 예, 사실 그런 부분을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공격의 다양성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최준용 원이 빅빅 핑계는 스위치가 나온다. 그러면은 최준용이 뭐 미스매치를 뭐 헌팅해 버린다든지 원이가 그냥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을 헌팅해 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경기마다 이 2대2 공격이 잘 그러니까 김선영 원희의 2대2 또는 이제 최준영 원희의 2대2가 잘 되는 팀들이 있고 잘 되지 않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이제 매치업 상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최준영과 원희의 2대2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삼성전에서. 그렇죠. 근데 곧바로 이제 김선영과 원희의 2대2를 돌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그 흐름을 만들어 놓고 또 김선영 선수의 어떤 득점 그리고 원희 선수의 어떤 그 1대1 돌파, 그 1대1 돌파도 밑작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스매치를 어느 정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이제 골밑에서 유리한 그 포지션을 갖다가 점령을 한 상태에서 거기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그 상대 팀의 어떤 수비가 적응된다 싶으면 다시 최준영과 원희 2대2로 바꿔버리고 그래서 4쿼터 사실 SK가 삼성을 추격을 완전히 따돌린 것도 최준영과 원희 선수의 2대2 공격이었는데 이 2대2 공격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다채롭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또 김선영, 최준용 원희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 워낙 뛰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또 부작용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어제 이제 경기 끝나고 전희재 감독님 말했는데 최준용이 나 1대1 너무 안 시켜준다 감독님이 이러다 보니까 3쿼터쯤에 의도적으로 어떤 이 2대2가 선작업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미스매치를 최준용이 아이솔레이션 공략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최준용이 그런 그린라이트를 줬는데 최준용이 오히려 여기서 무리한 어떤 오펜스로 흐름을 좀 망쳐놓은 그렇죠. 경기 갑자기 확 뒤집혀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전희재 감독님이 됐다 이러면 아예 벤치 앉혀버리는 빼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전희재 감독님이 이게 중간에서 조율 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안 되면 김선영 선수하고 원희 선수가 2대1을 하면 되지. 일단 그렇죠. 그걸 가지고 뭔가 옵션을 갖다 만들면 되지. 이런 이제 보험 장치가 강력한 이제 보험 장치가 있기 때문에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최준영 선수가 사실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SK 입장에서는 공격 루트가 굉장히 좀 다양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런 이제 순작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 중심에는 사실 전신현 감독이 그 교묘하게 디테일하게 작업하는 그런 부분들이 녹아 들어가 있다. 그게 이제 삼성전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SK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게 저희가 지난주에 빅라인업 이야기를 했지만 네, 그 테스트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빅라인업이 진짜 말씀드린 테스트용이고 어떤 특정 팀을 상대로 좀 어떤 매치업 어떤 열세를 피하기 위해 쓰는 거라면 SK가 사실 메인으로 가져가는 이 3가드 라인업입니다. 이 최성원 전역 이후에 더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김선영, 오재현, 최성원을 같이 쓰는 이 3가드 라인업 특히 어제 삼성처럼 가드들을 많이 코트에 세우고 핸들러를 많이 세우는 어떤 팀을 상대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저가 이렇게 볼 때는 아마 전신현 감독도 비슷하게 생각을 할 텐데 최준영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SK가 최상위권의 어떤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미지수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6강은 충분히 들 수 있고 왜냐하면 최준영이 없을 때 사실 SK가 거의 이제 하위권을 달리다가 최준영 들어오면서 이제 숨통이 튀었는데 이게 과연 최상위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좀 봐야 되겠는데라는 느낌들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SK 팬 여러분들께서. 근데 최성원이 예상 외로 굉장히 탄탄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최준용 플러스 최성원이라는 카드가 들어오면서 SK가 좀 더 상위권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실체가 뭐냐면 이3 카드인데, 지금 김선영, 오재현, 이제 최성원 또는 이제 여기에 그 누구죠? 최원혁, 최원혁. 뭐 이런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합치를 했을 때, 그래서 로테이션을 갖다 돌렸을 때는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일단 김선영 수비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은 여전히. 근데 최성원이 공수 겸장이고 공수 겸장이기 때문에 오재현을 무리 없이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성원이 있고 김선영이 있고 여기에 원희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최성원이 그 스트레치 역할을 좀 해주게 된다면 원희에게 이제 그 스페이싱이 좀 많이 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터 펜스에서 스몰 라인업이 약간 좀 불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김선영과 원희라는 어떤 정가의 보도 2대2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옵션, 최성원이 외곽에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원래 예전 그 상무 가기 전부터 그 올 시즌에 이제 캐롯의 최현민 선수가 코너 3점 슛에 뭐 어떤 대가 또는 이제 굉장히 연말을 많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성원이 원래 그 오리지널 버전입니다. 네, 오리지널 버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스몰 라인업 자체도 공격에서 세터 펜스에서는 어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최준영이 약간 기복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메울 수 있고 그런 이제 보험 장치가 여러 겹 이제 쌓이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얻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시장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원희의 활약에 사실은 그 밑바탕에 사실 최성원의 어떤 합류가 있다. 이게 맞습니다.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코너의 어떤 배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단순히 뭐 최성원이 받아먹는 3점을 터뜨리는 게 아니라 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오재현과는 다르게 이 선수의 어떤 슈팅에 대해서 의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희가 로우 포스는 하이 포스는 공을 잡았을 때 수비의 대형이 코너에 오재현이 있는 것과 최성원이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희에게 강력한 어떤 효과. 사실은 원희 같은 특히 이런 엘리트급 빅맨에게는 이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발 한 뼘의 공간, 그렇죠. 어떤 몸 반 개 정도의 공간만 있어 사실은 위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최성원의 3점은 그 그래비티를 제공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이스들만 그래비티가 아니라 이런 롤 플레이어들도 3점이 생산이 충분히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의 어떤 에이스 살려주는 효과를 준다는 거니까 단순히 최준용 한 명만 딱 와서 최준용 왔다 이게 아니라 최성원까지 동시 복귀하면서 이 뭐 최준용이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최성원의 어떤 그래비티 효과 혹은 이런 3가드 라인업 효과를 가져가니까 두 가지 옵션을 동시에 탑재하면서 약간 부스터를 같이 양쪽에 달고 쭉 가는 맞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에서도 이렇게 보면 일단 활동력이 극대화돼요. 이 3가드가 기본적으로 오재현은 뭐 거의 탑급이고 뭐 김선영 선수 이제 활동력 자체는 여전히 이제 좋은 그런. 최성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 명의 가드진이 실수 없이 이제 갭 디펜스를 하고 또는 우리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어떤 뭐 넥스트 커버리지 이수비라든가 또는 기습적인 트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형 작업을 많이 할 수 있고 이걸 또 탄탄하게 모아놨기 때문에 그럼 공수에서 어떤 그 스몰 라인업의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스몰 라인업에 대응하지 못하는 팀들에게는 킬링 스팟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볼 때는 이 3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그런 무기, 특정 팀 상대로 해서는요. 그렇죠. 그런 무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가스공사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10승 15패 7이고요. 자, SK, KT, 모비스에 다 지면서 지금 5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SK랑 가스공사 비슷한 타이밍에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SK가 계속 상승세를 어느 정도 꾸준히 유지하는 반면에 가스공사는 또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은 조직력 그리고 디테일 두 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뭐 이동환 기자도 지난주에 계속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가스공사 같은 경우 지금 빅라인업을 활용을 하는데 빅라인업이 굉장히 기계적이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상승세가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객관적 전력 자체가 절제를 갉아먹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정혁은 이대현을 같이 코트에 세우는 빅라인업이 뭐 지금 뭐 최근에 뭐 KT전도 그렇고 다 가동이 됐는데 그렇게 큰 어떤 메리트를 못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또 한 가지 핵심이 사실 이런 빅라인업 쓸 때는 외국 선수가 중심 잡아주는 건 사실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렇죠. 지금 할로웨이의 파괴력 혹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서 또 가스공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내부적인 사정은 좀 들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할로웨이의 어떤 그 딜레마가 생기는 부분이 체력적인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유동 감독도 이제 몸이 올라왔다 피로도 쌓이면서 근육통이 다시 생기고 다시 컨디션이 떨어지는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할로웨이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을 줄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스매치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핵심이 할로웨이.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아까 유동감님 한 2라운드쯤 때부터 그러니까 할로웨이가 이제 그 뭐 이제 이미 기사도 나갔지만은 비시즌 중에 뭐 집에 이제 잔디를 깎다 이게 사고가 나면서 종아리를 다치고 네. 그러면서 시즌 준비를 거의 못한 채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 1라운드 때 체력 올리느라 시간을 보냈고 2라운드 때는 체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는 1옵션을 쓴다 이렇게 공언을 아예 하셨죠. 실제로 네. 그렇게 거의 약간 몰아주는 느낌으로 거의 믿고 지지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컨디셔닝이 다운되는 어떤 변수는 예상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한번 말씀하시는 들어보면 그리고 사실 은도에가 어쨌든 1옵션을 들어왔던 선수고 네. 외국 선수 구조상 사실 원이 리온 윌리엄스 이런 관계 어떤 관계나 그러니까 한 명이 진짜 압도적으로 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는 수준의 외국 선수가 아니라면 사실은 그 시간 배분은 20분 20분 혹은 뭐 25분 15분 이게 사실 가장 안정적이고 이상적인데 네. 사실은 가스공사는 최근에 특히 2라운드 후반부터는 30분 10분 뭐 그렇죠. 35분 5분 네. 이런 식으로 은도에를 네. 거의 배제를 했는데 할로웨이가 떨어지니까 지금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은도에는 거의 뭐 쓰이지 못한 채 그냥 거의 그대로고 활용법도 찾지 못한 상태. 네.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지난주 에 얘기했던 빅라인업의 파괴력이 사실 거의 없고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겹겹이 쌓이니까 또 그냥 무기력한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글쎄요. 그러니까 은도의 선수의 이제 그 어떤 활용법 같은 경우에도 어떤 팀 시스템의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도 분명히 좀 이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결국은 살리던가 아니면 교체를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교체하기도 좀 그런 쉽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스공사에 좀 딜레마에 쌓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공사가 사실 이제 좀 분위기 좋을 때 원가드 라인업, 위대성이 어떤 메인 핸들로 보는 원가드 라인업 쓰다가 최근에는 이 투가드 체제를 다시 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대성 옆에 이원대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동현을 붙이는데 사실 이제 특히 우동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 2주 동안에 굉장히 좀 깜짝 활약을 보여주는 좋은 잘했죠. 선수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투가드 체제를 갖다 다시 가동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팀의 이제 그 약점 그러니까 원가드에서의 어떤 약점 그러니까 이제 뭐 기동력을 좀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 좀 더 이제 세트 오펜스에서 정교한 패싱 웍에 의한 그 패턴 플레이를 좀 더 정확하게 한다던가 이런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빅라인업을 사용했을 때 어떤 높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포기를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것도 지금 살리지 못하는 그래서 우도현 선수는 나름 괜찮아요. 괜찮고 예를 들어서 이대성도 어제 같은 경우에 27득점을 갖다 넣었었고요. 근데 하지만 팀은 패배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양상을 갖다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지금 가스공사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하다. 그렇죠.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실 시즌 중반에 들어왔고 실가스공사는 이번에 또 연패 타면서 거의 다시 혼돈에 빠진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정답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매 경기 다 맞는 어떤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뭔가 메인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여기서 원가드 투가드 왔다 갔다 빅라인업 뭐 왔다 갔다 외국인 1옵션 좋았다 뭐 할로웨이로 바꿨다가 지금 또 할로웨이 떨어지면서 지금 혼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아직도 혼란이거든요. 사실 이제 시즌 초반에는 우리 비시즌 때 대표팀이 나간 선수들 많았고 호흡 못 맞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문제라고밖에 지금 이제는 설명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가스공사 다시 좀 안개 속에 좀 쌓여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스공사에게 이제 얘기했던 그 시스템의 불안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소가 좀 되지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극적으로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 100% 완벽하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올 시즌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15승 9패 2위입니다. 아니 질주를 모릅니다. 뭐 DB 잡아냈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런 팀들이, 그러니까 DB가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냥 승리도 아니고 28점차 대승, 이거는 압도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1위 KGC 잡으면서 지금 승차를 한 경기로 좁혔습니다. 아, 지금 무섭습니다. LG가 지금,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이제 계속 LG에 대한 어떤 경기를 좋아졌다 칭찬하지만 끝이 없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이 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는 이런 팀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되고 나서 물론 어떤 특정 선수들이 폭발해가지고 돌풍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팀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유혁 감독이 있던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 뭐 예전에 막 그 정규리그 1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비 조직력을 탄탄하게 갖춘 상태에서 무명 선수들을 중심으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LG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스쿼드 자체를 성장을 시켜 버렸고 여기에 세컨 유닛을 정착을 시키면서 이원화 시킨 상태에서 올려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원화의 중심에 이제 빅맨 조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빅맨 조합에 이제 일단 선발로는 이제 정희재나 서민수와 마레이, 그래서 스페이싱 극대화 뭐 네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세컨 유닛에서 김준일과 커닝햄을 쓰면서 서로의 어떤 단점들 보완하면서 스페이싱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조상님들 또 새로운 어떤 방안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준일과 마레이를 함께 쓰는 이 트윈 타워를 이제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틀을 마련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조합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쓸 수 있는 것이고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원래는 사실 안정적으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마레이와 이재도 중심의 그 첫 번째 유닛,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준일과 커닝햄 그리고 구탕 중심의 세컨 유닛. 그렇죠. 그 여기에 이제 이관이 뭐 윤원상 이렇게 왔다 갔다 놓는 그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가도 되는데 여기에 다시 김준일과 마레이 트위터까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황을 다시 또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시키겠다라는 의미니까 이런 그 테스트를 계속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발전적이면서도 도전적이면서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사실 LG가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어떤 강팀들과 매치업에서 또 그 맞대결에서 승리 거는 게 되게 순위 싸움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위 상위권에 있는 특히 모비스라든지 뭐 KGC 이런 팀들은 투빅 트윈 타워를 쓰는 어떤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사실은 이제 이 기존의 어떤 빅맨 조합들보다도 마레이와 김준일 같이 세워서 높이를 맞춰주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둘의 높이도 높이지만 이 둘이 같이 뛸 때 다른 세 명과의 어떤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느냐. 왜냐면 맞죠. 어쨌든 스페인싱적인 문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준일과 마레이가 있을 때 이 두 명의 뭐 위력 자체보다도 그 다섯 명이 같이 뛸 때 어떤 이 공세의 어떤 약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를 미리미리 좀 테스트하고 극복해 보는 거를 미리 지금 체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LG가 지금 굉장히 좀 잘해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제 펄스니까 세컨 유닛을 분리를 해서 뭐 세컨 유닛의 클로징 타임을 갖다 맞는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펄스 유닛이 마레이밖에 없는데 여기에 뭐 현대모비스가 프림이나 함지훈 이런 식으로 이 두 트윈타워가 이제 맞대응을 해서 역공을 펼친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이 사실 깨진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세컨 유닛을 가동을 하면 되지 않냐 그랬을 때 그러면 세컨 유닛도 깨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 마레이와 김준일과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 트윈타워를 갖다 막을 수 있는 방법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걸 그러면 해보면 되지? 라고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규리그뿐만 아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조합의 실험 이런 부분은 계속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인지 그렇죠. 각 팀의 어떤 감독님들이 경계령을 경계심을 아예 드러내고 계십니다. 두 가지 경기력인데 첫 번째는 뭐냐 조상현 감독의 어떤 지도력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부분하고
뭐 그건 저는 뭐 캐롯 김승희 감독도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LG가 진짜 만만치 않아졌다. 진짜 만만치 않아졌다는 뭐냐면 이 팀이 정규리그뿐만 아니고 플레이오프를 가서도 야 깨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른 팀들의 어떤 감독님이 인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LG가 되게 무서워졌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상대팀 감독이면 뭐 제가 함부로 뭐 얘기하기 힘들지만은 되게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맞아요. 자주 얘기하지만 이 팀을 만날 때는 이 선수를 기본적으로 잡고 가자. 그리고 요때는 요렇게 나오니까 요거를 준비하자. 이 플랜들이 딱 감독님들은 머릿속에 있을 텐데 네. LG 같은 경우는 이게 워낙 라인업이 너무 다채롭게 활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쓰는 선수 활용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까멜레온이다. 그렇죠. 네, LG는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상대팀 입장에서는. 네. 최근에 이제 구탕 선수가 부상을 당했었고 그러면서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게다가 팀의 어떤 성적이 나게 되니까 이제 농구를 입증을 하게 되니까 사실 이관이나 김준이 살짝 겉도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김준일 같은 경우는 좀 조급했었고요. 올 시즌 끝나면 이제 FA인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교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수비부터 하자 해서 결국은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그런 상태고 이관희 선수도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제한을 많이 줬었죠. 볼 핸들링에 대한 제한을. 근데 지금은 그 합의점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출전 시간 늘어나고 조상현 감독도 이관희 같은 경우에 농구에 녹아들기만 하면은 출전 시간을 보장하겠다 그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LG가 떨어지는 어떤 그 부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 여전히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캐롯으로 네, 가보도록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자, 13승 11패 4위고요. 자, 삼성에 이겼고 KCC에 패했는데 이 선수 지금 뭐랄까, 그러니까 되게 고루한 표현, 장안의 화제다. 장안에서 감독님들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팀 감독님 전성현 지금 거의 약간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선수.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또 없는 게 삼성전에 31득점에 3점 5개고 3점 성공률 71.4%, KCC전 33득점 기록하고 지금 평균 20점으로 외국 선수 포함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점 성공 개수가 4점 연결 1인데 3점 성공률이 44%거든요. 그렇죠. 이거 웬만한 선수 야투 성공률이에요. 네. 예, 말이 안 돼요 지금. 김승희 감독 이렇게 얘기하죠. 뭐 슈퍼스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래도 이게 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슈퍼스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선수가 약간 거의 알고도 못 막는 수준으로 온 것 같은 게, 사실 그러니까 전찬희 감독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KCC랑 붙고 나서 전성현이 또 폭발을 하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딱히. 맞아요. 저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 듣는 선수 진짜 거의 없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것 같고, 이제 KCC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단순히 뭐 캐치앤슛을 그냥 3점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라 라거나의 수비 약점 이용해서 2대2 핸들링하면서 기습적으로 풀업 3점, 이제 이런 상대 약점을 공략하는 어떤 패턴도 본인이 이제 의도적으로 섞어 쓰면서 이 폭발력을 유지를 해버리니까 너무 무섭다, 진짜 이 선수. 그렇죠. 지금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전성현 슈팅은 뭐 탁월한 부분, 그 메커니즘 굉장히 좋은 거는 당연히 인정.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체력이 좋기 때문에 오프드볼 무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면서도 그런 슛의 어떤 그 정확도가 1쿼터에서 4쿼터 내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 하나 캐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동환 기자 지금 얘기한 그런 부분이에요. 경기를 읽으면서 상대 약점을 캐치해서 거기에 맞는 움직임을 보이고 거기에 따라서 슛과 패스를 나눌 줄 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SK 라커룸에서 전성현 선수 얘기를 하면서 이규섭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실제로 이제는 막 농구를 보는 눈도 완전 띄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승희 감독님 슈퍼스타라고 했는데 전희철 감독님은 아예 문경 감독보다 안 같다. 맞아요. 예. 직접 같은 세대 뛰었고 같이 그렇죠. 또 이제 은퇴 후에도 같이 옆에서 지켜본 이제 분이 그렇게 얘기를 아예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철 감독도 이제 문경은 그 지금 이제 본부장, 네, 본부장, 네, 네. 본부장을 맡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네. 이제 감독이고 뭐 감독하고 코치로서 이제 한숨밥을 많이 먹었는데 문경 감독 같은 경우에도 워낙 뭐 좋은 슈터였고 그리고 그 볼 없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는데 전성현만큼 그게 체력이 좋았느냐. 그리고 수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도 분명히 있는데 전성현은 수비를 하면서 또 공격을 그렇게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성현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야, 이 선수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이제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누적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이게 한 시즌 내내 간다면 이건 네. 아마 KBL 역사상 슈터로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는 이거 거의 그런 수준에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떨어질 시기가 있긴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할 텐데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슬그럽게 또 반등을 시키느냐. 근데 벌써 한번 이제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오는 그런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뭐 그렇게 큰 어떤 변수가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선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자, 네. 이 선수에 대해서 이제 김승희 감독님이 항상 이제 채찍질 그리고 이제 쓴소리 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정현 선수의 은사이신 그 네. 은희석 삼성 감독님 연세대 시절이죠. 또 약간의 어떤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 이정현 선수는 그 작은 이정현이죠. 캐롯 이정현 선수인데 이정현 선수 이제 연대 시절에 은희석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한 경기 단 한 차례 정도만 힘들한 적이 있었다. 그게 이제 뭐 잘 말하면 연고전이었었고 그때 이후로는 이 선수가 뭐 정신을 놓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경기를 항상 이끌어 가고 있고 멘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어떤 뭐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칭찬을 받았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흔들리는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즉 이제 에이스로서의 어떤 그 배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얘기인데 근데 이제 김승희 감독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이제 부진을 두고 승부처에서 회피하는 면이 있다. 근데 이거는 좀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은희석 감독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무 많이 주문하시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김승희 감독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정현 선수가 그 또래에서 잘하는 건 인정하고 있고 그 자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에이스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이거 그 기준점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기준점에서 얘기를 하니까 승부처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승부처에서 책임을 제대로 잘 못 지니까 거기에 대해 질책을 하는 거고 책임지는 날에는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금 그 기준점 말씀하셨는데 저 그게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그 은상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도를 하신 입장에서 정말 좋은 선수가 됐다는 어떤 이제 만족하시는 조금 이제 좋은 시선이신 것 같고 인승희 감독님은 애초에 이정현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선수는 그냥 특 A급 KBL 대표 가드 될 급이고 지금 이제 그 어떤 승부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전성현이랑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전성현도 결국 지금 엄청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정현 선수랑 요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승현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질책을 하는데 좀 솔직히 이런 것부터 상처 안 받냐. 그러니까 사실 자기는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불만족할 때 그걸 보면은 이게 같이 오면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는 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왜냐하면 김승희 감독님이 외부적으로는 이렇게 쓴소리를 하지만 막상 할 때는 거의 대놓고 밀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해라. 너 하고 싶으면 다 해봐라. 예,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김승희 감독님 저희가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깐깐한 기준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만 지켜준다면 완전히 그냥 에이스급 선수를 밀어준 전성현도 사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까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전성현은 지금 약간 거의 도끼가 약간 드러나긴 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더 독해졌고 맞아요. 이 선수가 지금 경기 중에 드러나는 이 승부처에서의 어떤 이 플레이들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독한데 이정현은 그걸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이정현은 좀 약간 조용하게 강한 스타일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바라는 특 A급이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성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캐롯에서 이 선수가 7억 5천 받고 왔어요. 근데 FA로서 이 선수가 뭐 거품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즉 승부처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고요. 퍼포먼스로 확실히 보이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평균을 내보면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선수는 이제 에이스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정현도 그 부분을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성현만큼의 어떤 퍼포먼스가 나와야 된다. 음. 지금 비록 이정현이 지금 뭐 자질은 좋고 하지만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하고 그런 퍼포먼스가 안 나오는 위치에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나와야 된다. 너는 무조건.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단련을 해야 되고 승부처에서 뭘 할지를 알아야 되고 계속 실패하더라도 부딪혀보고 깨져보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이 부분에서 뭐 멘탈이 좋은 거는 굉장히 좋은 거고 이정현 선수가 그거는 제가 볼 땐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멘탈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전성현 선수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오히려 이정현 선수가 승부처에서 외면하기보다는 그런 감독님의 말 때문에 좀 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뭔가 살짝 무너지는 부분이 있는데 잘해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이제 그것 하나의 어떤 그 성장통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리고 그 퍼포먼스를 승부처에서 정말 평균적으로 녹아내느냐 이게 이제 에이스가 되는 어떤 그 지름길 아닙니까? 그게 되면 에이스가 되는 거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게 만약에 이정현 선수가 안 된다 뭐 10번 했을 때 한 두세 번밖에 안 된다 그럼 딱 그 정도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그걸로 끝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세형님은 그냥 이정현이 그냥 어떤 KBL 10개 구단에 있는 캐롯의 한 팀의 에이스, 한 팀의 1옵션, 한 팀의 스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씹어먹는 선수가 되길 그 절대적 에이스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그 대표. 네. 그러니까 KGC의 변준영도 지금 아직도 불안전해요. 불안전한데 좀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이제 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완전히 했고 거기서 승부처에서 깊게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KGC가 어쨌든 변준영, 오세근, 뭐 스펠맨, 문성곤 이렇게 있지만 변준영과 오세근을 코어로 해서 KGC가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이정현 선수도 물론 뭐 힘들겠죠. 당연히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KT로 한번 가볼까요? 네, KT 9승 15패 10이고요. KCC 전에 패했지만은 가스공사 DB 잡으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팀은 이제 외국 선수 2명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존스와 프로스퍼가 합류를 했고, 자, 이 2명의 어떤 합류 효과가 군데군데 나오고 있고 변화된 부분도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팀이 사실 시즌 전에는 좀 정상적이지 않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트랜지션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김동 선수 배제를 한다, 김영환 선수 배제를 한다 이렇게 됐다가 이게 지금 잘 되지 않으면서 완전히 다 바꿨죠. 그러면서 외국인 선수까지 바꿨습니다. 바꾸고 난 다음에 이 두 선수가 기본적인 어떤 득점력을 탑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탑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서동철 감독의 선택은 빅라인업. 즉 이제 양홍석과 하윤기를 같이 기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김동욱과 김영환, 한희원 이런 선수들을 적절하게 섞어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팀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트에 누가 공을 잡아도 이제 슛을 던질 수 있거나 이런 어떤 위협성을 주는 게 되게 좀 공격에서 이게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또 가장 좀 파생되는 효과는 양홍석이 조금 더 좀 자유로워지고 뭐랄까 그러니까 조금 더 파괴력이 생긴다. 예, 그 전에 사실은 양홍석에게 거의 약간 공개 부담이 많이 가면서 양홍석이 오히려 역효과로 이도저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되고 슛감도 확 떨어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 코트가 넓어지니까 양홍석이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오히려 좀 좋아지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스페이싱이 넓어지면서 그리고 가드를 한 명, 정성우 선수를 쓰거나 최근에 이제 최창진 선수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쓰면서 양호 선수의 볼 핸들링에 대한 어떤 비율이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이고 또 여기에 제로 존스나 아니면 프로스퍼가 이제 골 밑에서도 활약을 하지만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존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무대에서 3점 성공률이 40%가 넘는 선수고 프로스퍼도 보셔서 알겠지만 3점 능력이 충분히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 밑에서의 어떤 그 스페이싱이 나게 되고 이 부분을 양홍석과 하윤기 이 두 선수가 적절하게 잘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홍석 선수가 사실 그동안 많이 침체가 됐었는데 23일 가스공사전에서 16득점 7리바운드
3리바운드 6어시스트 전방위적으로 좀 활약을 했고 DB전에서도 11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이제 전방위적으로 좀 활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밸런스가 좀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양홍석의 가장 큰 강점은 이 선수는 무조건 스팟업 공격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드리블을 길게 하면서 볼 소유로 오래 하면서 막 핸들링을 하고 그걸로 이제 움직임을 다양하게 가져서 찍고 이런 게 아니라 누가 한번 만져준 거를 받아서 거기서 그냥 버스트 스텝을 한 번에 탁 치고 들어가서 큰 사이즈와 큰 신장으로 그렇죠. 찢어놓는 그 역할. 여기에 이제 리머텍 이게 사실은 양홍석이 가장 큰 강점이고 저는 이 색깔을 살리기에는 지금의 외국 선수로 들어와서 만들어진 스페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제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홍석이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의 시기 좀 길었죠.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지금 이번 시즌 거의 전반기까지 계속 혼란의 시기였는데 좀 오랜만에 다시 좀 원래 좋을 때 폼을 좀 찾고 있는 과정으로 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 특정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스파럽 공격에 특화됐다라는 게 저는 좀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스파럽 공격 같은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그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 선수가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온노카가 딱 들어왔다 그러면 2대 공격을 할 때 처음에 정성호가 잡고 있다가 양홍석이 핸드오프해서 그때 쭉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뭔가 찢어놓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게임을 읽는 흐름이나 능력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어떤 시스템이 그렇게 공고화되지 않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그런 슛 크리에이팅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이 깔리면 위력적인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판을 어떻게 창조를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여기에서는 기복이 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 이제 다행히 지금은 이 판이 어느 정도 깔렸고 거기에서 적응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 갖다 보이고 있다. 전 이게 지금 양홍석의 지금 현 시점에서 한계인데 이거를 깨지 못하면 딱 요 정도, 딱 요 정도다. 그러니까 스몰 포워드에서의 어떤 그 탑 어떤 원투를 할 때는 원투는 이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파이브 안에 들 수도 있어도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양홍석의 하용기 같이 쓰고 여기 김동훈, 김영환 쓰면서 기본적인 어떤 빅라인업의 어떤 효과도 나타나고 있고 네. KT가 아무튼 이제는 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상대가 됐습니다. 상대팀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KT가 빅라인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나쁘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스공사전에서는 보통 보면 이제 정성우, 양홍석, 김동욱, 하용기, 제로드. 그다음에 디비전에서는 정성우, 김영환, 양홍석, 하용기 플러스4가 이제 스타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한의원이라든가 또는 김영환, 김동욱이 같이 섞어 쓰고 양홍석 쓰고 원래 이런 능력이 있는 팀이에요. 이 팀이 그렇죠. 윙맨 자원이 좋은 팀이고 이 윙맨 자원들이 내외곽을 다 할 수 있고 게임 어떤 조율 능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버무리느냐의 문제인데 전혀 버무리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동안에.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지금 뭐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이게 또 정성호나 최창지 뭐 이렇게 투가드로 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지금 어쨌든 빅라인업을 사용을 하면서 여기에 제로드나 이제 플러스퍼가 농구 센스도 약간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빅라인업을 사용할 수 있는 단점에 대한 어떤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가게 된다면 KT도 제가 볼 때는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KT 빅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괜찮죠. 그러니까 가스공사나 DB 같은 경우에는 수월한 상대였었고 지금 KT 어떤 객관적 전력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가야죠. 좀 더 가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SK가 3가드를 쓰고 나오는 스몰 라인업을 사용할 때라든가 아니면 KCC 같은 어떤 그 탄탄한 외곽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든가 빅라인업을 사용할 때 분명히 외곽에서 허점들은 나타나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고 이제 이런 팀들과 경기를 했을 때 KT의 빅라인업이 디테일한 약점을 갖다 줄이고 간다.
그렇게 되면 최상위권을 갈 수 있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1승 2패, 2승 1패 하면서 이제 6강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KCC나 SK, 투가드 혹은 쓰리가드 라인업 선호하는 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그 이제 김영환이나 김동욱이 코트했을 때는 활동량 면에서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어쨌든 네. 맞춤 형태로 투가드, 쓰리가드 쓰게 되면은 말씀하신 어떤 정성우나 최창진 여기 최근에 이제 박지원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이걸 그렇죠. 좀 이제 가드라인 쪽의 어떤 활용을 좀 높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KT가 지금 외국 선수 교체 통해서 얻은 어떤 빅라인의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KT는 지금 외국 선수 체제에서 어떤 새로운 옵션들을 마련하는 게 지금 작업이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 만족을 해버리면 사실 또 거기에서 또 이제 말씀하신 어떤 약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공략당하는 약간 이런 과정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알람 감사합니다.